자존감 성장을 위한 미술인성 프로젝트 스텝 1 생각지도 못한 상상 캠퍼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술교과를 담당하는 꿈이 있는 미술쌤입니다. 이제부터 자존감이 성장하는 미술 세계로 함께 떠나봅시다. 헬로! 즐거운 미술 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자존감 회복에 좋은 그림 일기를 소개하고 아크릴 물감의 특징을 살펴보며 자존감 성장을 위한 그림 일기의 3가지 유익을 소개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 일기 형식의 작품은 2015년 양평 국립미술관 가족일기라는 특별기획전에 전시되었던 소풍입니다. 누가 그렸냐고요? 바로 쌤이 그렸지요. 두꺼운 천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작품인데요. 어린 시절에 좋았던 기억을 바탕으로 기억의 조각들을 모아서 한 화면 위에 스토리들을 불규칙적으로 늘어놓은 콜라주 드로잉입니다. 먼저 눈으로 관찰을 해볼까요? 뭐가 보이나요? 네, 맞아요. 호돌이. 가방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 엄마들의 대화, 음료수 캔, 핫도그, 버스, 주전자, 코끼리 석상, 다람쥐 휴지통, 맨 오른쪽에는 청바지도 있네요. 해석을 해보면 1988년 서울대공원으로 소풍을 가서 느낀 여러 가지 좋고 싫은 감정들을 담아 밝고 화려한 색감으로 표현했군요. 아이는 소풍 전날 산 청바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시무룩해 보이는 느낌이죠. 자, 이렇듯 관찰과 해석을 통해 작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림 일기 어때요? 참 쉽죠? 이제는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 일기를 그려볼 텐데요. 아크릴 물감의 특징과 사용 방법입니다. 1. 물에 녹여서 사용합니다. 2. 물로 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3. 공기 중 건조가 빠릅니다. 4. 여러 재질 위에 채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 나무, 종이, 캔버스 등의 사용이 가능하여 아주 장점이 많은 재료입니다. 5. 마른 후에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한번 굳은 후에는 절대 녹지 않아요. 만약 책상 위나 플라스틱에 묻었을 경우 뜨거운 물로 분리시키는 것을 추천합니다. 6. 아크릴 붓은 털의 탄성이 굉장히 높고 뻣뻣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7. 일회용 종이 팔레트를 사용하세요. 팔레트는 일반적인 것을 사용할 경우 물감이 마르기 전에 물로 세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굳으면 떼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미술을 전공했고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리는 것,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나 하루를 돌아보면서 좋았던 점이나 싫었던 점 혹은 따뜻했던 기억이나 차가웠던 순간들을 글이나 그림으로 기록해 놓는다는 건 나의 생각 혹은 감정을 정리하고 가꾸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은 주로 글로 저장해 놓고 나중에 그림에 옮기는 편인데요. 종이와 펜을 가지고 잠자기 전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리고요. 생각도 정리할 수 있어 아주 좋아합니다. 원칙은 하루에 한 장, 그리고 싶은 만큼만 그리는 거예요. 잘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 오늘 뭐 했지? 기록하려고 하는 목적이 큽니다. 나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그려야 부담도 없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어요. 형식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종이 위에 펜으로 그리기도 하고 아이패드도 그리기도 하고요. 면천 캔버스 위에 아크릴로 그리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만난 사람, 재미있었던 순간, 싫었던 일 등을 만화처럼 그려도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려도 좋고 먹었던 음식을 그려도 좋아요. 처음 글과 그림을 곁들인 그림 일기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무기력함이 지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감정을 해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림 일기를 통해 3가지의 유익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존감 회복입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무언가를 그리고 싶은 긍정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면 뇌가 건강해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사소한 걱정은 무시하게 되죠. 타인의 감정에 쉽게 감염되지도 않고 자신의 주관을 잃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력이 회복됩니다. 형태를 보고 그리지 않으면 상상을 해서 그린다고 생각들 하는데 기억해야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날에 먹은 음식을 그리려고 해도 색감이나 냄새, 형태 또는 식감 등을 기억하고 있어야 그릴 수 있듯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사고력 증진이 됩니다. 글과 그림이 함께하는 과정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단순한 사실보다 한층 더 확장된 어떤 사고를 하게 되고 그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 사고와도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겠죠.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많이 생성해내는 사고인 확산적 사고와 생성된 아이디어를 분석, 비교, 선택해 옳은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하는 사고, 즉 수렴적 사고를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어떻게 가꿀 수 있어요? 자존감은 정말 회복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존감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윤홍균 박사의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이거예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는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입니다. 세 가지 기본 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조절감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을 의미해요. 이것이 충족이 돼야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 자기 안정감은 자존감의 바탕이 되는데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거나 자기 조절을 못하거나 마음 상태가 안전하지 않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 자기를 사랑하기가 어렵고 남을 사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자존감의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이지요.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자기 존중감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장점을 찾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6가지 감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만족감입니다. 마음에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한 상태를 말해요. 두 번째로, 사랑입니다. 사람 혹은 동물 등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겠죠. 세 번째, 신나는 기분은 어떤 일에 흥미나 열성이 생겨 기분이 매우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네 번째, 열중 혹은 몰입은 한 가지 일에 정신을 쏟아서 깊게 파고드는 상태를 말해요. 다섯째, 자랑스러움은 남에게 드러내서 뽐내고 칭찬을 받을 만한 내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섯째, 자신감은 어떠한 것을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일기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한 일을 떠올리며 자신을 토닥거릴 괜찮아 일기, 감탄사로 끝내는 감정 일기,
오늘 가장 싫었던 순간, 오늘 가장 좋았던 순간, 내일 할 일 등을 그려보는 3줄 일기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 시에는 시각 문화에 대해 이해해 봅시다.